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2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47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19명,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9명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해서도 국내 검역 절차에 따라 14일간 격리 조치,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23만 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형성된 항체가 몇 개월 만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치료된 사람이 다시 감염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강제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명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3,4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62명 가운데 19명은 국내 발생이었고 43명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명, 경기 11명, 광주 7명, 충남 4명, 인천 3명 등 수도권과 광주, 충남에서 신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으로 보면 서울 10명, 광주 6명, 경기에서 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26명의 환자가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90.5%가 됐습니다. 986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오늘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해서도 국내 검역 절차에 따라 14일간 시설이나 자가격리,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방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 네 나라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제외 공간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약국 마스크 매대에 KF80, KF94 마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일정 수량만 판매했지만 이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 제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일정 마스크는 사람들이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긴 했지만 소량이었는데 업계는 공적 공급 체계 폐지로 물량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인데 마스크 가격은 이제 판매업체들이 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되어가는 마당에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요즘 워낙 더워서 숨쉬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만큼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으다 보니까 쌓이기도 해서 그래서 잘 안 사게 되니까 제도 자체가 폐지됐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비말려 마스크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정부는 다만 마스크를 사기 힘든 전국 읍면 지역 등 우체국은 8월 31일까지, 대구 시내 78개 우체국은 오는 31일까지 마스크를 계속 판매하고 약국과 농협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 등지 92개 우체국과 우체국 쇼핑몰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책사업인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앞자리까지 비운 직원 식당과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좁은 컨테이너나 공사장 맨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5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이 다닥다닥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땡볕 아래 맨바닥이나 공사 자재에 앉아 식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좀 밥을 먹을 사람이 한 50명이 넘게 남았는데 그분도 역시 다 지금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 그 상황이죠. 비슷한 시각 현장 사무실 건물에 있는 직원 식당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한방향 식사를 위해 맞은편 자리까지 비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여유로워요. 공간도 넓고. 근데 우리는 내려오면 이제 비게 되죠. 아, 왜 인간적으로 이런 건가요? 체온 측정 역시 일부만 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는 아예 하진 않고요. 시공사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전환된 이후 입구 발열 체크는 중단했지만 매일 조회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체온을 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 식당은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거리가 먼 공사 현장에서는 오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뒤늦게 컨테이너 2동을 추가로 설치해 공사 현장에서도 한방향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차피 현장에 이제 떠난 사람이고 남은 동료들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히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나 문 손잡이에 붙여진 항균 필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필름 속 구리 성분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곳에 부착됐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논란이 뜨겁자 환경부가 검증에 직접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전체가 투명한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른바 항균 필름입니다. 항균 필름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업체들은 앞다퉈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만 모두 38가지에 달합니다. 방역 지킴이가 된 듯한 항균 필름. 발단은 지난 3월 주재료인 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구리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와 마분지 표면에다 각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뿌려봤더니 구리에서 바이러스가 훨씬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발 집단 감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 접촉을 통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항균 필름을 찾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필름의 원료인 구리나 구리이온이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접촉을 해야지 그 살균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리이온은 바깥에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하고. 근데 어떻게 살균력을 발휘해요?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라 치부하기도 어려운 게 연구 결과 일부 효능이 입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연구진이 한 제품을 실험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필름에 노출한 뒤 24시간이 지나자 감염력이 90% 이상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시간별로 이제 그 수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대다수 제품이 검증 없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단 30분 만에 99.9% 제거할 수 있다고 입증받았다는 제품까지 나왔는데 YTN 취재진이 해당 연구진에게 확인한 결과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직 굉장히 초기고 그 효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그 예비 실험한 수준의 결과를 갖고 말씀하신 게 그게 와전이 됐나 봐요.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연 항균 필름에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 효능까지 검토를. 환경부는 효과가 없는 제품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관계 당국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성분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증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첫 열흘 동안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하는 데 그쳐 하락폭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 모두 지난해보다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2.2%, 자동차 부품은 34% 줄어들어 감소폭이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선박 수출은 307%로 3배 넘게 늘었고 반도체는 7.7%, 승용차는 7.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형성된 항체가 몇 개월 만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루 최다였던 지난 10일의 22만 8천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대륙별로는 미주가 14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 3만 3천여 명, 유럽 1만 9천여 명, 아프리카 1만 8천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6천여 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형성된 항체가 몇 개월 만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뮌헨 슈바빈 클리닉은 지난 1월 말 코로나에 감염됐던 9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사한 결과 4명에게서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산하 충칭의과대학 연구팀도 지난달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2-3개월 만에 급속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하루 신규 환자가 15,000여 명이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이는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강제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6만 9천여 명 발생하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하루 확진자가 15,000여 명 발생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흘 연속 사망자 수 기록도 바꿨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 4개 주에서 재확산하던 추세는 인근의 조지아, 루이지애나, 유타주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방정부는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 수칙 준수 강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최대 $10,000, 우리 돈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10에서 30일간 폐쇄 지침을 내렸습니다. This is a single woman who is running this grilled cheese business. This is her dream, and all she is doing is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people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Okay?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벌금 $100, 우리 돈 12만 원 부과를 밝혔고 미시간주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워싱턴주와 미시간주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면서 위반 시 최대 수만 달러의 민사처벌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썼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의 100% 효과적인 백신이 내년까지 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감염병 전문가 아르노 퐁타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퐁타네 교수는 현지 시각 12일 BFMTV와 인터뷰에서 백신을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퐁타네 교수는 전 세계가 백신 개발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를 종식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선 올 여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원자 대상 첫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타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 임상연구센터는 자원자 대상 백신 임상시험이 완료됐다면서 시험 결과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원자들은 오는 15일과 20일 각각 퇴원하며 퇴원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 통원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임상연구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남미의 빈곤층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노숙인들이 늘고 있는 데다 날씨마저 추워지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숙인들이 긴급 식량과 방한용 옷가지를 받아듭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은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경제 봉쇄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노숙인들이 늘어나자 시당국이 시내 43개 쉼터에 침대 300개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베니테스 씨는
집세를 못 내 거리로 내몰린 경우입니다. Y quedé en la calle hace 4 meses con mi nena, que estábamos separados también con mi mujer. Y estamos con el tema de la pandemia también, armándola. 코로나19 여파에 아르헨티나 국민 35.5%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남부 항구 도시 산토스의 빈민지역입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요즘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느라 사는 게 아닙니다. 2만 6천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올리베이라 씨는 얼마 전 5살 난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된 동생에게 전염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Eu sinto medo por mim, eu sinto medo pelos meus filhos, porque a gente não sabe até onde isso pode chegar, a gente não sabe a hora que isso pode acontecer. 브라질 보건당국은 대도시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시골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인구 13억 8천만의 인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망자도 매일 500명 넘게 늘어나며 전국 각지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인도에서 확산 추세가 무섭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초부터 열흘째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2만 8천여 명 늘어나며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북부의 우타 프라데시주는 환자가 폭증하자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뉴델리의 위성도시 노이다는 엄격한 출입 통제로 감염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जिन लोगों के पास वैलिड पास है वे लोग अलाउ है या मेडिकल से संबंधित की समस्या है वे लोग पास है मेडिकल स्टाफ जो एसेंशियल सर्विसेज में है वे लोग है और जिनके पास नहीं है उनके लिए वो नहीं है कोई भी अलाउ। 겐지스 강변의 유서 깊은 도시 바나라시는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차량과 인파로 가득하던 도로는 텅 비었고 주유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채소와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시장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सब्जी की बहुत बुरी हालत है सब्जी कोई खरीदने वाला नहीं है लॉकडाउन की वजह से कोई लेने वाला नहीं है सब्जी फेंका हुआ है कोई 1 रुपए 2 रुपए किलो मांग रहे हैं लोग। 중북부의 마디아 프라데시주는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남부의 기술 도시 벵갈루루도 향후 일주일간 전면 봉쇄를 예고했고 감염 피해가 심각한 타밀나두주는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망자는 매일 500명 넘게 늘어나며 약 2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을 위한 IT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AI와 VR을 이용해 디지털 게임을 하고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해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IT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